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영상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저도 보유 중입니다. 언제든 안내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왜 이 회사를 말씀드리느냐? 6월 20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배당분리 과세, 저PBR 해소 방안 등 주식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세장이 도래했을 때 크게 사되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금융지주라는 거죠. 5년간 4대 금융지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 우리금융지주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25년 1분기 IR 자료인데요. 우리금융지주는 24년 한 해 3조 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를 보면 6,160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예퇴직 비용이 1690억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1인당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한 250명 정도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1년의 순이익이 250억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는 3조나 되는 돈을 어디서 버냐?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했을 때 은행의 이자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이자나 수수료 수익은 굉장히 낮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IR 자료에 있는 복잡한 용어들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버는 돈과 주주 환원입니다. 앞서서 24년 기준으로 3조를 벌었습니다. 근데 작년 23년 기준 주주 환원율이 33% 정도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3조를 벌어서 주주들에게 9,900억 원을 주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주주 환원 계획이 3구간에 진입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주 환원율도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총주주 환원율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생명 인수 관련해서 자본 비율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25년 기준으로 아쉽지만 25년 기준으로 배당금 1,300원 정도에 자사주 1,500에서 2,000억, 3,000억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8%, 26년에는 배당금 1,400원에 자사주 3,000억이 넘게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은 10.25%.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배당금만 보시면 안 되고 자사주 취득 소각 금액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사주 취득 소각이 이루어져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같은 금액을 나눠준다 해도 한 명의 주주가 나눠 가지는 배당금이 훨씬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는 돈에 그러니까 한 주당 7%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고 26년에는 10.25%의 이익을 나누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27년을 보시면 총 배당금이 1,600원에 자사주는 5천억 넘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랑 자사주 모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 주주 수익률이 11.63%, 그러니까 27년에는 11.63% 정기 예금을 지금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인수 기사가 나서 다 아시겠지만 순이익이 3천억이 넘는 보험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인수하면서 이익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엔 앞서 봤듯이 은행 이자 수익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보험 이익도 더해지면서 시장 평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은행 창구에서 동양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3천억이라는 돈이 합병되면서 우리 금융주주들의 목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 배당부터 감액 배당을 시작해서 배당 수익이 18.2%가 상승한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배당세를 안 내기 때문에 18.2%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중에 배당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배당 수량이 35% 이상인 기업에 한해 배당금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인하 요구나 가상금리 조정 요구 같은 정책 변수인데요.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국내 예대금리차가 심하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이기 쉽지 않을 거라 보고, 만약에 가상금리를 법적으로 낮추는 상황이 오더라도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대금리는 기준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줄이게 되면 우대금리를 줄여서 예대금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